가난한 년이 죽어서 다행이야. 병원 중환자실의 침묵을 가른 시어머니의 한마디였습니다. 하지만 그때 아무도 몰랐죠. 혼수 상태로 누워있던 그녀가 그 말을 또렷이 듣고 있었다는 거리요. 브레이크가 말을 듣지 않던 그날 밤, 그녀의 인생은 뱃속의 아이와 함께 산산이 부서졌습니다. 그리고 1년 후, 그녀는 깨어났습니다. 얼굴도 이름도 삶도 모두 바꾼 채로요. 좋아, 이제 내 차례야. 오늘의 사연, 죽음에서 돌아온 며느리의 복수극을 시작합니다. 사연 시작 전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 대법정. 방청석은 사람들로 가득했습니다. 취재진의 플래시는 쉴 새 없이 터졌습니다. 3년 만에 열린 반지의 복수 사건의 최종 판결일이었습니다. 원고석 맨 앞에는 검은 정장을 입은 김민정이 앉아 있었습니다. 그녀의 시선은 피고인석을 향했습니다. 박현숙, 신민지, 이상도 세 사람은 고개를 숙이고 있었습니다. 민정의 목에는 얇은 은색 체인이 걸려 있었습니다. 끝에 매달린 작은 반지가 형광등 아래에서 반짝였습니다. 민정은 무의식적으로 반지를 쓰다듬었습니다. 안쪽에는 흐릿해진 각인 SJ가 새겨져 있었습니다. 수연과 진우. 3년 전 그녀가 한수연이던 때의 이름이었습니다. 재판장이 판결문을 펼쳤습니다. 법정은 고요해졌습니다. 피고인 박현숙, 신민지, 이상도에 대한 판결을 선고합니다. 낭독이 이어졌습니다. 업무상 과실치사, 보험사 기미수, 살인교사 방조, 계획적 범행으로 인정되며 민정의 손이 반지를 세게 움켜쥐었습니다. 손톱이 손바닥을 파고들었습니다. 그때 박현숙이 고개를 들어 민정과 눈이 마주쳤습니다. 민정은 시선을 피하지 않았습니다. 더 차갑고 정확하게 응시했습니다. 박현숙의 입술이 떨렸습니다. 피고인 박현숙, 징역 12년. 피고인 신민지, 징역 5년. 피고인 이상도, 징역 8년. 법정 여기저기에서 숨죽인 탄성이 터졌습니다. 민정이 천천히 일어서자 재판장은 최후 진술을 허락했습니다. 민정은 마이크 앞으로 걸어갔습니다. 브레이크에 구멍을 냈습니다. 제 아이를 겨냥했지요. 방청석이 술렁였습니다. 가난해서, 마음에 들지 않아서, 돈이 탐나서 한 사람의 인생을 지우려 했습니다. 박현숙의 고개는 더 깊이 떨어졌고 신민지는 얼굴을 가렸습니다. 민정은 목걸이를 가만히 쥐었습니다. 이 반지는 제가 한수연이었을 때 받은 유일한 선물이었습니다. 혼수 상태 1년, 재활 1년, 증거 수집 1년, 3년 동안 하루도 잊지 않았습니다. 오늘의 판결은 처벌이 아니라 제가 다시 살아났다는 증거입니다. 민정은 자리로 돌아와 서류 위 한 줄을 다시 보았습니다. 2022년 11월 7일 피해자 한수연 유산 및 심정지. 서울 관악구의 작은 원룸. 수연은 부엌에서 아침 준비를 하고 있었어요. 32살, 결혼 2년 차. 손이 미세하게 떨렸습니다. 어젯밤 병원에서 확인한 임신 7주. 아직 남편에게도 말하지 못한 비밀이었어요. 덜컥 현관문이 열렸습니다. 수연의 몸이 굳었습니다. 예고 없이 들어선 시어머니 박현숙은 비닐봉지 하나를 식탁에 내려놓았습니다. 일어났네. 인사도 없이 식탁으로 걸어갔습니다. 수연은 고개를 숙였어요. 어머님, 아침 드셨어요? 너나 신경 써. 시어머니는 비닐봉지에서 약통을 꺼냈습니다. 하얀 알약 2알을 수연 앞 밥상에 떨어뜨렸어요. 비타민이야 몸조리 잘해야지. 말투는 부드러웠지만 눈빛은 차갑습니다. 수연은 알약을 내려다봤어요. 이상했습니다. 시어머니가 이렇게 챙겨준 적이 없었거든요. 고맙습니다, 어머님. 수연은 물을 들어 알약을 삼켰습니다.
아니, 삼키는 척 했어요. 시어머니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착하네. 우리 며느리는 말 잘 듣는 게 유일한 장점이지. 가시돋침말이었습니다. 시어머니는 가방에서 서류 한 장을 꺼내 식탁 위로 밀었습니다. 보험금 수익자 변경 신청서였습니다. 수연의 이름엔 빨간 X 표시, 새 수익자라는 박현숙이 적혀 있었습니다. 이거 오늘 중으로 사인해. 보험 설계사가 오후에 와. 수연의 손이 테이블 모서리를 움켜쥐었습니다. 어머님, 이건 남편이랑 상의를. 상해? 내가 뭘 상의해? 시어머니의 목소리는 서늘해졌습니다. 5억짜리 보험료는 내가 냈어. 수익자도 당연히 나야. 시어머니는 한 걸음 다가와 낮게 속삭였습니다. 가난한 집딸이 우리 집에 와서 바라는 건 하나지 돈. 근데 그 돈 내가 죽어야 나오는 거면 누가 받는 게 맞겠어? 수연의 얼굴에서 핏기가 가셨습니다. 어머님, 그게 무슨. 놀란 척은 그만해. 너도 나도 다 알잖아. 시어머니는 비닐봉지를 챙겨 현관으로 향했습니다. 문 앞에서 돌아서며 말했어요. 사인 안 하면 진우한테 말할 거야. 내가 얼마나 돈 밝힌 여자인지. 문이 닫혔습니다. 수연은 얼어붙어 있었어요. 입안에 알약이 녹아내리고 있었습니다. 화장실로 뛰어가서 알약을 뱉어냈어요. 하얀 가루가 물에 흘러내렸습니다. 핸드폰으로 알약 사진을 검색했어요. 화면에는 유산 유도제라는 글자가 떠 있었습니다. 손에서 폰이 미끄러졌습니다. 수연은 본능적으로 아랫배를 감쌌습니다. 안 돼. 저녁이 되었습니다. 남편 진우가 퇴근했습니다. 수연은 말을 꺼낼까 망설였습니다. 그때 남편의 전화가 울렸습니다. 응, 엄마. 왜? 남편은 전화를 끊고 수연을 봤습니다. 엄마가 보험 서류 사인하라고 했다는데 그냥 해줘. 엄마가 돈 내시는 거잖아. 그뿐이었습니다. 수연은 숟가락을 내려놓았어요. 식욕이 없었습니다. 수연은 화장실 거울을 보며 작게 중얼거렸어요. 내가 참으면 돼. 조금만 더. 새벽이 되자 수연은 노트에 적었습니다. 2022년 11월 4일 유산 유도제 복용 강요. 증거를 남기기 시작한 겁니다. 다음 날 수연은 보험금 변경 서류에 사인했습니다. 떨리는 손으로 자신의 이름을 적었어요. 시어머니는 만족스러운 미소를 띠고 있었습니다. 잘했어. 역시 말 잘 듣는 게 내 장점이야. 시어머니는 가방에서 차키를 꺼냈습니다. 수연의 차키였어요. 차 정비나 하고 와. 요즘 이상한 소리 난다며? 수연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며칠 전부터 브레이크가 삐걱거렸어요. 신호정비로 가봐. 여기 주소. 시어머니는 메모지를 내밀었습니다. 이미 주소와 전화번호가 적혀 있었어요. 사장이 아는 사람이야. 싸게 해줄 거야. 오후 2시 신호정비소 앞에 도착했어요. 낡은 간판 아래 작업복 입은 직원이 서 있었습니다. 수연이 차를 세우자 다가왔어요. 차 점검 부탁드려요. 브레이크에서 소리가 나서요. 직원은 차 번호판을 확인했습니다. 순간 표정이 굳고 눈동자가 흔들렸습니다. 잠깐만요. 안으로 들어가 누군가와 속삭였습니다. 수연은 그 모습을 지켜봤어요.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정비소 사장이 나왔습니다. 어서 오세요. 박 여사님 소개받고 왔죠? 브레이크 패드 봐야겠네요. 30분쯤 걸려요. 대기실에서 수연은 잡지를 펼쳤지만 글자가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안쪽에서 낮은 속삭임이 들렸어요. 이거 진짜 하는 거 맞아? 돈 받기로 했잖아. 닥치고 해. 수연의 귀가 쫑긋 섰습니다. 뭔가 수상했어요. 40분 후 사장이 열쇠를 건넸습니다. 브레이크 패드 교체했어요. 이제 소리 안 날 거예요.
얼마예요? 박 여사님이 다 처리하셨어요. 그냥 가세요. 이상했습니다. 정비비까지 미리 냈다는 게 정비를 마치고 집으로 돌아가는 길 신호대기 중 브레이크를 밟았습니다. 페달이 밀렸어요. 평소보다 깊게 들어갔습니다. 심장이 철렁 내려앉았어요. 다시 밟았습니다. 제대로 멈췄어요. 하지만 감각이 달랐습니다. 아파트 입구, 경비실 앞, 권춘심이 나왔습니다. 58살, 2년째 경비로 근무 중인 사람이었어요. 어머, 수연 씨. 어디 갔다 와요? 차 정비하고 왔어요. 어디서? 신우정비소요. 권춘심의 표정이 미묘하게 변했습니다. 거기 괜찮던가요? 네. 그런 것 같은데요. 권춘심은 한 걸음 다가와 낮게 말했어요. 요즘 브레이크 오일 훔쳐가는 놈들 많대요. 밤에 조심하세요. 수연의 등에 식은땀이 흘렀습니다. 지난주에도 3층 아줌마 차가 그랬거든요. 아침에 브레이크가 안 먹혔대요. 그럼 CCTV는요? 예산 부족으로 1층까지만 설치됐어요. 지하 주차장은 사각지대예요. 수연은 숨이 막혔습니다. CCTV가 없다는 것. 브레이크 오일. 수상한 대화. 춘심 씨, 3층 아줌마도 신우정 비서 갔었나요? 그건 모르겠는데. 수연은 차에 올라 주차장으로 내려갔습니다. 차를 세우고 한참을 앉아 있었어요. 시동을 끄지 못했습니다. 무서웠어요. 핸드폰으로 신우정 비서를 검색했습니다. 리뷰가 떴어요. 별점 2.5. 부품 바꿔치기 의심됨. 정비 후 오히려 더 이상해짐. 절대 비추. 손이 떨렸습니다. 스크린샷을 찍고 저장했어요. 차에서 내려 밑을 들여다봤습니다. 브레이크 라인 쪽에서 액체 한 방울이 떨어졌어요. 수연은 그 방울을 손가락으로 찍었습니다. 미끄러운 느낌. 브레이크 오일이 맞았어요. 그날 밤 수연은 잠들지 못했습니다. 침대에 누워 생각했어요. 유산 유도제, 보험금 수익자 변경, 그리고 브레이크. 우연일까요? 배를 감쌌습니다. 아직 티도 나지 않는 생명. 지켜야 했습니다. 조심해야 해. 작게 중얼거렸습니다. 며칠 후 저녁, 수연은 편의점 비닐봉지를 들고 골목을 걷고 있었습니다. 엽산제와 물, 임신 사실을 아직 남편에게도 말하지 못한 채 혼자 살아 온 것이었어요. 골목은 어두웠습니다. 가로등 하나가 꺼져 있었어요. 뒤에서 빠른 발소리. 시누이 민지가 숨을 헐떡이며 달려왔습니다. 얼굴이 붉게 상기되어 있었어요. 언니. 민지의 목소리가 날카로웠습니다. 수연은 본능적으로 뒤로 물러섰어요. 민지가 다가왔습니다. 술 냄새가 났어요. 어디 갔다 오는 거예요? 편의점. 민지는 봉지를 받습니다. 엽산제 상자가 비쳤어요. 그게 뭐예요? 거짓말. 임신 약이잖아요. 민지 씨, 진정해요. 진정하라고요? 민지가 수연의 팔을 잡았습니다. 힘이 셌어요. 손톱이 파고들었습니다. 우리 엄마가 얼마나 고생하시는데 언니가 애까지 가져요? 그럼 우리 집안 재산 다 언니 자식 거 되는 거잖아요. 수연은 팔을 빼려 했습니다. 민지는 놓지 않았어요. 나요. 안 나요. 우리 엄마 속 썩이는 거 이제 못 참겠어요. 실랑이가 벌어졌습니다. 비닐봉지가 떨어지면서 엽산제 통이 굴러갔습니다. 우리 엄마가 보험금 받으려고 얼마나 애쓰셨는데 언니가 애 낳으면 다 물거품이잖아요. 수연의 온몸이 얼어붙었습니다. 보험금? 지금 무슨 말을 하는 거예요? 몰라요? 언니 죽으면 5억이에요. 우리 엄마는 그 돈으로 내 가게 차려주기로 했어요. 근데 언니가 애 낳으면 끝나는 거예요.
수연의 입술이 떨렸습니다. 죽으면 5억? 가게. 미쳤어요? 미친 건 언니예요. 가난한 주제에 우리 집안에 들어와서 민지가 수연을 밀었습니다. 수연의 발이 헛디뎠어요. 보도블록 틈새로 몸이 기울었습니다. 균형을 잃고 바닥에 쓰러졌습니다. 옆구리가 모서리에 부딪혔어요. 날카로운 통증이 배를 관통했습니다. 배를 감쌌어요. 뜨거운 것이 다리 사이로 흘렀습니다. 피었어요. 민지는 얼어붙었습니다. 언니, 수연은 대답할 수 없었습니다. 살려줘. 핸드폰을 꺼내려 했지만 손이 떨렸습니다. 민지가 뒤로 물러섰습니다. 그리고 뒤돌아보지도 않고 도망쳤어요. 수연은 혼자 남았습니다. 피는 계속 흘렀고 의식이 흐릿해졌습니다. 발소리가 들렸습니다. 권춘심이었어요. 경비 순찰 중이었던 그녀가 수연을 발견했습니다. 어머나, 이게 무슨 일이에요? 춘심은 즉시 119에 전화했습니다. 그리고 수연의 손을 잡았어요. 버텨요. 구급차 오고 있어요. 수연은 권춘심을 봤습니다. 입술이 움직였지만 소리가 나지 않았어요. 임신하신 거예요? 수연은 간신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구급차가 도착했어요. 구급대원들이 수연을 들것에 실었습니다. 혈압 강화, 맥박 불규칙, 산모입니다. 빨리. 구급차 안 형광등이 흔들렸습니다. 구급대원의 얼굴이 보였다 사라졌다 했어요. 의식 있습니까? 수연은 입술을 움직였습니다. 안. 수연. 잘 들려요. 조금만 버텨요. 하지만 눈앞이 캄캄해졌어요. 병원 응급실에 도착하자마자 초음파 검사를 했어요. 모니터엔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의사가 고개를 저었어요. 유산입니다. 간호사가 수연의 얼굴을 닦았습니다. 의식이 없는데도 눈물이 흘렀어요. 심전도 모니터가 불규칙해졌습니다. 심실세동, 제세동기, 수연의 몸이 들썩였습니다. 한 번, 두 번, 모니터음이 일자로 늘어섰어요. 심정지, 다시 제세동, 세 번, 네 번, 반응 없었습니다. 에피네프린, 심장 마사지, 5분, 10분이 지났습니다. 미세한 파동이 지나갔습니다. 맥박 돌아왔습니다. 하지만 의사는 기뻐하지 않았어요. 중환자실 준비하세요. 뇌손상 가능성 높습니다. 시어머니와 민지가 창문 너머로 봤습니다. 시어머니의 얼굴엔 표정이 없었어요. 엄마, 내가, 닥쳐. 내가 밀었단 말 절대 하지 마. 민지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시어머니는 낮게 속삭였어요. 가난한 년 죽어서 다행이야. 민지의 눈에서 눈물이 떨어졌습니다. 시어머니는 핸드폰을 꺼내 보험사에 전화를 걸었습니다. 의료진이 수연을 중환자실로 이송했습니다. 심전도는 약한 파동을 그렸어요. 살아 있었습니다. 하지만 깨어날 수 있을지는 몰랐어요. 권춘심이 복도에 앉아 수연의 핸드폰을 주머니에서 꺼냈습니다. 깨진 화면이었지만 아직 켜졌어요. 혹시 증거가 될지도 모르니 가방에 넣었습니다. 수연은 중환자실에 누워 있었습니다. 인공호흡기가 규칙적으로 숨을 불어넣었어요. 의사가 간호사에게 말했어요. 뇌활동 최소치, 자발호흡 없음, 외부 자극 반응 없습니다. 간호사가 동공에 라이트를 비췄습니다. 반응 없었어요. 회복 가능성은요? 거의 없다고 봐야죠. 하지만 그들은 몰랐어요. 수연은 듣고 있었다는 것을. 어둠 속이었습니다. 수연의 의식은 갇혀 있었어요. 눈을 뜰 수도, 손가락 하나도 움직일 수 없었어요. 하지만 귀는 살아 있었습니다. 모든 소리가 선명하게 들렸어요. 복도에서 시어머니가 핸드폰으로 통화 중이었습니다.
보험사였어요. 혼수 상태도 보험금 청구 가능한 거 맞죠? 수연은 그 목소리를 들었습니다. 하지만 아무것도 할 수 없었습니다. 사망 확인되어야만요? 식물인간 상태면요? 남편 진우가 고개를 들었습니다. 엄마, 그런 얘기 좀. 닥쳐. 병원비가 얼만데 확인 좀 하는 거잖아. 전화를 끄는 시어머니가 진우를 봤어요. 일주일에 700만 원이래. 중환자실비. 내가 낼 거야? 진우는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수연은 그 대화를 듣고 있었습니다. 눈물을 흘리고 싶었어요. 소리치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아무것도 나오지 않았어요. 나 살아있어. 나 여기 있어. 아무도 들을 수 없었습니다. 일주일 후, 시어머니가 변호사와 상담하고 있었습니다. 병원 상담실이었어요. 존엄사 신청이 가능합니까? 가족 전원 동의가 필요합니다. 의사 소견서도요. 의사는 제가 설득할게요. 서류부터 준비해 주세요. 진우가 끼어들었습니다. 엄마, 이건 너무 뭐가? 내 마누라가 깨어날 것 같아? 깨어나도 식물인간이야. 평생 누워만 있을 거라고. 병원비는 누가 내? 진우는 입을 다물었습니다. 존엄사 시키는 게 수연이한테도 나아. 이렇게 고통스럽게 사는 것보다. 수연은 그 대화를 들었습니다. 모든 단어가 칼날처럼 의식을 찔렀어요. 안 돼. 죽기 싫어. 필사적으로 몸을 움직이려 했습니다. 하지만 아무것도 움직이지 않았어요. 밤 11시, 간호사가 회진을 돌았습니다. 혈압, 맥박, 체온 체크, 모두 안정적이었습니다. 간호사는 방을 나갔어요. 그때 수연의 눈에서 눈물 한 방울이 흘렀습니다. 눈꺼풀 아래로 뺨을 타고 베갯니에 젖어들었어요. 간호사는 보지 못했습니다. 이틀 후 권춘심이 면회를 왔습니다. 간호사가 막았어요. 보호자만 면회 가능합니다. 저 친구예요. 죄송합니다. 규정이에요. 권춘심은 복도에 앉아 기다렸습니다. 시어머니가 나왔어요. 저기 혹시 누구세요? 아파트 경비 권춘심입니다. 그날 밤 수연 씨를 발견한. 아, 네. 고맙습니다. 쌀쌀맞은 인사였어요. 권춘심이 물었습니다. 수연 씨 상태는요? 좋지 않아요. 혼수 상태예요. 그날 밤 다른 사람 본 거 없으세요? 시어머니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왜요? 아니, 혹시 목격자가 있나 해서요. 혼자 넘어진 거 아니었어요? 시어머니는 잠시 멈췄습니다. 웃었어요. 그럼요. 당연히 혼자 넘어졌죠. 권춘심은 시어머니를 물끄러미 봤습니다. 뭔가 이상했어요. 권춘심은 창문 너머로 수연을 봤습니다. 주머니에서 깨진 핸드폰을 꺼냈어요. 수연 씨, 꼭 깨어나요. 뭔가 이상해요, 이 집안. 수연은 권춘심의 목소리를 들었습니다. 희망이 보였어요. 누군가 의심하고 있다는 것, 진실을 찾으려 한다는 것. 살고 싶었습니다. 복수하고 싶었어요. 그날 밤 수연의 손가락이 미세하게 움직였습니다. 1mm도 안 되는 움직임. 모니터엔 변화가 없었어요. 하지만 수연은 느꼈습니다. 자신이 조금씩 돌아오고 있다는 것을요. 기다려. 반드시 깨어날 거야. 분노와 의지로 가득한 목소리였어요. 남편 진우가 벤치에 앉아 머리를 감싸쥐고 있었습니다. 핸드폰 화면엔 시어머니의 문자가 와 있었어요. 내일 존엄사 동의서 사인해. 거부하면 너도 책임져야 해. 진우는 핸드폰을 껐습니다. 눈물이 흘렀어요. 미안해. 수연아. 나 약한 놈이야. 하지만 수연은 그 사과를 들을 수 없었습니다. 동이 트기 시작했습니다. 새로운 날이 시작됐지만 수연에게는 여전히 어둠뿐이었어요.
9개월이 흘렀습니다. 수연은 여전히 누워 있었어요. 인공호흡기, 모니터, 그리고 침묵. 시어머니의 면회는 한 달에 한 번으로 줄었습니다. 남편 진우는 2달에 한 번. 병원비는 계속 나갔지만 아무도 수연이 깨어나리라 기대하지 않았어요. 그날 오후 2시 자원봉사자 한 명이 중환자실 복도를 지나갔습니다. 최서진 62살. 의료재단 이사장이자 평생을 자선사업에 바친 사람이었어요. 그녀는 우연히 수연의 차트를 봤습니다. 혼수 9개월, 보호자 면회 기록이. 간호사가 다가왔습니다. 한 달에 한 번 오시더라고요. 시어머니라고 하시는데 매번 5분도 안 계시다 가세요. 서진의 눈빛이 날카로워졌습니다. 병원비는 어떻게 내고 있나요? 자동이체로 계속 나가고 있어요. 하지만 간호사가 말을 흐렸습니다. 서진은 중환자실 창문 너머로 수연을 봤어요. 마른 몸, 창백한 얼굴. 하지만 심전도는 규칙적으로 뛰고 있었습니다. 전원 가능한 상태인가요? 네, 안정적이에요. 다만 비용이. 서진은 간호사의 말을 끊었습니다. 제 재단 산하 재활병원으로 옮기겠습니다. 서류 준비해 주세요. 사흘 후 수연은 서진의 재활병원으로 옮겨졌습니다. 창가 침대와 햇살이 들어오는 병실 그리고 전담 의료진. 서진은 매일 수연을 찾았어요. 한수연 씨, 저는 최서진입니다. 이제 제가 당신을 돌볼 거예요. 수연은 들었습니다. 어둠 속에서도 그 목소리를 들었어요. 따뜻했습니다. 3년 만에 처음 듣는 따뜻한 목소리였어요. 재활치료가 시작됐습니다. 물리치료사가 매일 수연의 팔다리를 움직였어요. 작업치료사가 감각 자극을 줬습니다. 1달, 2달, 석 달, 5달이 지난 어느 날, 수연의 손가락이 움직였습니다. 물리치료사가 소리쳤어요. 움직였어요. 손가락이. 의료진이 달려왔습니다. 서진도 왔어요. 수연의 손을 잡았습니다. 수연 씨, 들려요? 손가락 한 번 더 움직여 볼 수 있어요? 수연은 필사적으로 집중했습니다. 어둠 속에서 모든 힘을 모았어요. 미세하게, 아주 미세하게 손가락이 구부러졌습니다. 다시 움직였어요. 의료진이 환호했습니다. 서진은 눈물을 닦았어요. 석 달 후 수연의 눈꺼풀이 떨렸습니다. 간호사가 발견했어요. 선생님, 환자 눈 뜨려고 해요. 의사와 서진이 달려왔습니다. 수연의 손을 잡고 말했습니다. 수연 씨, 천천히. 서두르지 말아요. 수연은 눈꺼풀을 들어 올리려 했습니다. 무거웠어요. 천근만근 같았습니다. 하지만 포기하지 않았어요. 빛이 스며들었습니다. 흐릿한 빛, 그리고 형체들. 떴어요. 눈 떴어요. 수연의 눈이 완전히 떠졌습니다. 처음 본 것은 흰 천장, 그리고 옆에 앉아 있는 서진. 서진은 웃으며 말했어요. 돌아왔구나. 수연은 입술을 움직였습니다. 소리가 나오지 않았어요. 서진이 물 한 모금을 먹였습니다. 수연의 목에서 작은 소리가 새어나왔습니다. 감사합니다. 서진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재활 기간 6개월. 수연은 다시 걷기 시작했습니다. 한 발, 2발. 넘어지고 일어서고. 말도 돌아왔고 기억도 돌아왔습니다. 2024년 8월 1일 서진의 집 서재. 수연은 서진 앞에 앉아 있었습니다. 그리고 모든 것을 말했어요. 서진은 조용히 들었습니다. 수연의 손을 잡았어요. 복수하고 싶죠? 수연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눈물이 흘렀어요. 하지만 제대로 해야 해요. 감정으로 하면 당신만 다쳐요. 서진은 책상 서랍을 열었습니다. 서류 몇 장을 꺼냈어요. 제가 변호사를 소개해 줄게요.
그리고 당신이 필요한 모든 것을 지원하겠어요. 하지만 조건이 있어요. 조건이요? 당신을 제 양녀로 입적하겠어요. 새 이름, 새 주민번호, 새 인생. 한수연은 죽었어요. 이제 당신은 김민정입니다. 수연은 서진을 봤습니다. 서진의 눈빛은 단호했어요. 복수는 머리로 하되 너무 깊이 빠지지 마세요. 당신이 괴물이 되는 걸 원하지 않아요. 수연은 손을 내밀었습니다. 서진과 악수했어요. 알겠습니다, 어머니. 그날부터 김민정의 삶이 시작됐습니다. 법학책을 읽었어요. 보험법, 형법, 민사소송법. 밤마다 공부했습니다. 서진은 최고의 변호사를 소개해줬어요. 증거 수집도 시작했습니다. 깨진 핸드폰을 복구했어요. 사진들이 나왔습니다. 알약, 서류, 검색 기록. 권춘심의 연락처도 찾았어요. 민정은 그녀를 만나러 갔습니다. 식당 주방에서 일하고 있던 권춘심은 민정을 보고 놀랐습니다. 수연 씨? 이제 김민정이에요. 도와주실 수 있어요? 권춘심은 앞치마를 벗었습니다. 무엇이든요. 민정은 깨진 핸드폰을 보여줬어요. 권춘심이 그날 밤 주운 것이었습니다. 이게 증거가 될까요? 될 거예요. 제가 목격자니까요. 두 사람은 악수했습니다. 복수는 이제 시작이었어요. 2024년 10월 7일 서진의 서재. 서진은 정기검진 결과지를 책상 위에 놓았습니다. 췌장암 사기. 여명 6개월. 의사는 치료를 권했지만 서진은 고개를 저었어요. 62살. 충분히 살았다고 생각했습니다. 민정에게는 말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변호사를 불렀어요. 유언장을 준비하기 시작했습니다. 영상으로 유언을 남기겠습니다. 변호사가 카메라를 설치했습니다. 서진은 거울을 보며 머리를 정리했어요. 화장은 하지 않고 있는 그대로의 모습으로 카메라 앞에 앉았습니다. 빨간 불이 들어왔어요. 서진은 렌즈를 똑바로 봤습니다. 나, 최서진은 이 영상을 통해 유언을 남깁니다. 목소리는 담담했습니다. 재단의 60%, 직원들에게 20%, 양녀 김민정에게 20%. 서진은 잠시 말을 멈췄습니다. 물 한 모금을 마셨어요. 하지만 민정의 몫에는 조건이 있습니다. 20%중 10%는 복수가 끝난 후 반드시 용서에 써야 합니다. 카메라를 향해 몸을 기울였습니다. 민정아, 복수는 내 권리야. 너를 그렇게 만든 사람들은 처벌받아야 해. 하지만 그 끝에서 내가 무너지는 건 원하지 않아. 복수가 끝나면 증오도 내려놓아야 해. 마지막 10%로 너 자신을 구원해. 서진의 눈가가 붉어졌습니다. 나는 평생 남을 도우며 살았어. 하지만 너만큼은 내가 행복해지는 걸 보고 싶구나. 촬영이 끝났습니다. 변호사가 파일을 저장했어요. 서진은 창밖을 봤습니다. 정원에서 민정이 책을 읽고 있었어요. 서진은 미소 지었습니다. 그날 저녁 서진은 민정을 서재로 불렀습니다. 책상 위에 작은 상자 하나를 놓았어요. 뭐예요? 열어봐. 민정이 상자를 열었습니다. 은반지 하나. 민정의 손이 떨렸어요. 이건 병원에서 가져왔어. 내 손가락에 끼워져 있었거든. 내 거야. 민정은 반지를 꺼냈습니다. 작았어요. 손가락에 끼워봤지만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서진이 목걸이 체인을 건넸어요. 이렇게 걸어. 민정은 반지를 체인에 끼워 목에 걸었습니다. 반지가 가슴팍에서 흔들렸어요. 서진은 민정의 손을 잡았습니다. 복수를 해. 하지만 그 과정에서 괴물이 되지 마. 괴물이 되는 순간 내가 미워하는 그 사람들과 똑같아지는 거야.
민정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눈가가 붉어졌어요. 어머니, 울지 마. 넌 강한 아이야. 서진은 민정을 안았습니다. 따뜻했어요. 민정은 서진의 품에서 눈물을 흘렸습니다. 석 달 후 서진의 상태가 나빠졌습니다. 민정은 매일 병실을 찾았어요. 서진은 점점 말라갔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민정을 격려했어요. 증거는 다 모았어? 네. 정비소 영수증, 보험 서류, 권춘심 씨 진술서, 병원 녹취록. 다 있어요. 잘했어. 변호사랑 잘 준비해. 서진의 손이 민정의 손을 꽉 쥐었습니다. 하지만 잊지 마. 복수가 끝나면 놓아줘야 해. 그래야 내가 자유로워져. 네, 어머니. 2025년 1월 28일 새벽 4시 서진이 세상을 떠났습니다. 민정은 영정 앞에 섰어요. 조문객들이 줄을 섰습니다. 재단 이사진, 병원 관계자, 자선단체 사람들. 민정은 모두에게 인사했어요. 표정은 무너지지 않았습니다. 장례 후 변호사가 영상 유언을 틀어줬습니다. 민정은 혼자 그것을 봤어요. 서진의 목소리가 방을 채웠습니다. 마지막 10%는 용서에 써라. 민정은 눈물을 닦았습니다. 반지를 만졌어요. 알겠어요, 어머니. 하지만 그 전에 할 일이 있어요. 서재에서 민정은 모든 증거 파일을 확인했습니다. 완벽했어요. 변호사에게 연락했습니다. 소송 준비를 시작하겠습니다. 피고인은요? 박현숙, 신민지, 이상도, 그리고 보험사. 노트북을 열어 타자를 쳤습니다. 고소장 제목 살인교사 및 보험 사기. 민정은 창밖을 봤습니다. 정원에 서진이 심었던 나무에 꽃이 피기 시작했습니다. 봄이 오고 있었어요. 어머니, 제가 끝까지 해낼게요. 그리고 마지막엔 당신이 원하는 대로 할게요. 민정은 반지를 꽉 쥐었습니다. 손바닥에 반지 모양이 찍혔어요. 아팠지만 그 아픔이 민정을 깨어있게 했습니다. 복수는 이제 진짜 시작이었습니다. 2주일 후 민정은 선글라스를 쓰고 택시를 내렸습니다. 남편 진우의 회사 건물 앞이었어요. 12층 작은 무역회사. 진우는 지금 저 안에서 일하고 있었습니다. 아직은 아니야. 내리지 않았습니다. 시간이 필요했어요. 호텔 체크인을 했습니다. 그때 핸드폰에 점심 주문한 배달 앱 알림이 떠서요. 배달원 이름 오배달. 민정은 미소 지었어요. 30분 후 호텔 방 앞에 오배달이 도착했습니다. 헬멧을 벗으며 인사했어요. 29살 얼굴에 땀이 배어 있었습니다. 김민정님 맞으세요? 네. 오배달은 음식을 건네며 가방에서 태블릿을 꺼냈습니다. 화면을 보여줬어요. 혹시 한수연 사건 아시죠? 민정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이 사건 2년째 추적하고 있어요. 온라인 커뮤니티에 게시글 올렸다가 고소당할 뻔했죠. 근데 이거 보세요. 화면엔 댓글 3,000개가 달려 있었습니다. 진실을 밝혀라, 시모 구속해라, 보험 사기 맞다. 제 동생도 시댁에서 비슷한 일 당했거든요. 다행히 살았지만요. 그래서 이런 사건 보면 못 참아요. 오배달은 명함을 건넸습니다. 1인 미디어 오늘의 진실. 혹시 도움 필요하면 연락하세요. 민정은 명함을 받았습니다. 오배달이 떠난 후 노트북으로 그의 채널을 확인했어요. 구독자 10만. 꼼꼼한 취재. 믿을만 했습니다. 다음 날 민정은 압구정 카페 구석자리에 앉아 있었습니다. 맞은편에 중년 남자가 앉았어요. 48살 보험사 내부조사관 김태수였습니다. 주변을 살피며 가방에서 USB를 꺼냈습니다. 이게 뭡니까? 녹취록입니다. 3년 전 박현숙이
보험사에 전화한 기록이요. 민정은 USB를 받아들었습니다. 박현숙이 수익자 변경을 요구했어요. 담당자가 거부했죠. 그러자 박현숙이 협박했습니다. 어떤 협박이요? 내가 누구 속인지 아냐고. 설계사한테 압력 넣어서 결국 승인됐어요. 근데 녹취는 남았죠. 김태수는 커피를 한 모금 마셨습니다. 손이 떨렸어요. 왜 이제 주시는 거예요? 그때 묵살됐거든요. 윗선에서 조용히 처리하라고. 근데 제 딸도 이제 시집 갔어요. 만약 제 딸이 그런 일 당하면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민정은 고개를 끄덕였어요. 증거로 쓰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태수는 모자를 눌러쓰고 카페를 나갔습니다. 민정은 노트북을 열었습니다. USB를 꽂았어요. 음성 파일 6개. 이어폰을 끼고 재생했습니다. 수익자 바꿔주세요. 안 그러면 큰일 날 줄 아세요? 박현숙의 목소리였습니다. 민정의 손이 떨렸어요. 두 번째 파일. 박현숙과 설계사의 통화. 제가 처리할게요. 나중에 수고비 챙겨주세요. 역시 당신뿐이야. 민정은 파일을 멈췄습니다. 메모를 했어요. 공모, 뇌물, 증거 확실. 변호사에게 전화했습니다. 포렌식 분석 의뢰합니다. 완벽한 증거네요. 이것만으로도 보험 사기는 입증됩니다. 한 걸음 나아갔습니다. 사흘 후, 밤 11시, 민정은 신우정비소 뒷골목 어둠 속에서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발소리가 들렸어요. 정비소 직원 박준혁이 나타났습니다. 마스크를 쓰고 있었어요. 가져왔습니까? 박준혁은 가방을 열었습니다. 핸드폰을 꺼냈어요. 여기 다 있어요. 사장이랑 심호 통화, 카톡 캡처, 작업 지시서. 민정은 핸드폰을 받았습니다. 화면을 켜서 카톡 대화창을 봤어요. 수연이 차, 브레이크 좀 만져줘. 얼마 줄 건데? 200 드릴게. 민정의 손이 떨렸습니다. 대화는 계속 이어졌어요. 오일 라인에 실리콘 마금질 했음. 2주일 안에 터짐. 고마워. 입 단속 잘해. 스크린샷을 찍었습니다. 차량 정비 기록. 브레이크 라인 클로즈업. 실리콘 흔적. 증거사진 파일들을 전부 확인했어요. 왜 이제야 주시는 거예요? 박준혁이 마스크를 내렸습니다. 얼굴에 상처가 있었어요. 사장한테 맞았어요. 입 막으려고. 근데 더는 못 참겠어요. 사람이 죽었는데 돈 받고 입 다물고 있는 게 미치겠어요. 민정은 박준혁의 어깨를 잡았습니다. 증인 보호를 약속합니다. 법정에서 증언해 주세요. 네. 그때 골목 입구에서 인기척이 났습니다. 정비소 사장 이상도가 손에 쇠파이프를 들고 서 있었습니다. 뭐 하는 짓이야? 박준혁이 뒤로 물러섰습니다. 민정은 핸드폰을 주머니에 넣고 앞으로 나섰어요. 이미 늦었습니다. 증거는 다 확보했어요. 이상도가 쇠파이프를 들었습니다. 그 순간 골목 반대쪽에서 권춘심이 나타났어요. 핸드폰을 들고 촬영 중이었습니다. 사장님, 폭행하시면 가중처벌이에요. 여기 CCTV도 있고 제가 다 찍고 있어요. 이상도는 멈칫했습니다. 그리고 쇠파이프를 내리고 도망쳤습니다. 민정과 박준혁은 숨을 돌렸습니다. 권춘심이 다가왔어요. 괜찮아요? 네, 감사합니다. 권춘심이 웃으며 말했습니다. 사람 살리는 건 타이밍이야. 내가 또 살렸네. 민정은 권춘심의 손을 잡았습니다. 이제 춘심 씨도 증인이에요. 법정에서 봬요. 좋아요. 제대로 한번 해봅시다. 세 사람은 골목을 나왔습니다. 민정은 하늘을 봤어요. 별이 보였습니다. 이제 시작이었어요. 2025년 2월 20일
서울중앙지방법원. 민정은 변호사와 함께 고소장을 제출했습니다. 접수 직원이 도장을 찍었어요. 민정은 그 소리를 들으며 눈을 감았습니다. 3년을 기다린 순간이었어요. 접수 완료됐습니다. 변호사가 말했습니다. 일주일 안에 소환장이 발송될 겁니다. 준비하세요. 네. 그날 저녁 민정의 핸드폰이 폭발했습니다. 메시지 수백 건, SNS 알림 수천 개, 화면을 켰어요. 포털 사이트 실시간 검색어 1위, 김민정 사생활 논란. 기사를 클릭했습니다. 한수연 사건 원고 김민정, 과거 유흥업소 근무 의혹. 영상이 첨부돼 있었습니다. 흐릿한 CCTV 화면. 어떤 여자가 술집에서 남자들과 술을 마시고 있었어요. 얼굴이 민정과 비슷했습니다. 하지만 민정이 아니었어요. 민정은 영상을 멈췄습니다. 조작이었습니다. 댓글창을 보니 악플이 수천 개였어요. 역시 돈 노린 거였네. 사기꾼, 창피한 줄 알아라. 민정은 핸드폰을 내려놓았습니다. 손이 떨렸어요. 변호사에게 전화했습니다. 명예훼손 고소 준비해주세요. 영상 확산 속도가 너무 빨라요. 이미 100곳 넘게 퍼졌어요. 전화를 끊고 노트북을 열어 영상을 자세히 확인해 봤어요. 딥페이크였습니다. 그때 초인종이 울렸습니다. 오배달이었습니다. 태블릿을 들고 있었어요. 민정님, 이거 보세요. 화면엔 댓글 분석 프로그램이 떠 있었습니다. 댓글 3,000개 중 2,000개가 보시예요. IP 추적해 봤더니 전부 같은 서버에서 나왔어요. 민정은 화면을 봤습니다. 누가 돈 주고 댓글 알바 고용한 거죠? 제가 진실 파헤치기 영상 하나 올릴게요. 구독자 10만 명이 볼 거예요. 고마워요. 오배달은 배달 가방을 메고 나갔습니다. 문 앞에서 한마디 던졌어요. 악플러들, 제가 다 찾아낼 거예요. 민정은 미소 지었습니다. 이틀 후, 민정은 호텔 회의실에서 기자회견을 열었습니다. 기자 30명. 카메라가 일제히 민정을 향했어요. 플래시가 터졌습니다. 포렌식 분석 결과를 공개합니다. 단상에 자료를 펼쳤어요. 딥페이크와 봇댓글 IP 추적 증거들입니다. 박현숙과 그 측 변호사가 조작한 영상입니다. 기자들이 카메라를 들었습니다. 저는 3년 전 한수연이었습니다. 유산 유도제를 먹으라는 강요를 받았고 브레이크가 조작된 차를 몰았고 유산했고 죽을 뻔했습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그들은 저를 지우려 하고 있어요. 하지만 진실은 조작할 수 없습니다. 민정은 목에 반지를 만졌습니다. 이 반지는 제가 한수연이었을 때 받은 유일한 것입니다. 3년 동안 이걸 목에 걸고 단 하루도 잊지 않았어요. 저는 포기하지 않습니다. 그날 밤 여론이 역전됐습니다. 커뮤니티에 사과글이 올라왔어요. 오배달의 영상은 조회수 50만을 찍었습니다. 하지만 민정은 안심할 수 없었습니다. 그때 핸드폰이 울렸어요. 발신자 미상으로 문자가 한 통 왔습니다. 장부로 보이는 사진이 첨부돼 있었습니다. 자세히 보니 수기로 적힌 금액과 날짜, 그리고 진우라고 적혀 있는 이름 하나. 민정의 손이 떨렸습니다. 남편 이름이었습니다. 3년 전 날짜였고 금액 500만 원, 용도 브레이크 정비비, 이렇게 적혀 있었어요. 다시 문자가 왔습니다. 당신 남편도 알고 있었어요. 민정은 핸드폰을 떨어뜨릴 뻔했습니다. 주저앉았어요. 진우가 알고 있었다고? 민정은 장부 사진을 확대했습니다. 진우의 서명까지 있었어요. 진짜일까, 조작일까? 필적 감정을 하기 위해 노트북을 열었습니다. 그리고 프로그램 실행시켰어요. 민정은 기다렸습니다. 시간이 느리게 갔어요.
분석 결과가 떴습니다. 필적 일치 가능성 85%. 민정은 화면을 끄고 고개를 떨궜어요. 진우, 당신도? 믿고 싶지 않았습니다. 민정은 반지를 만졌습니다. 수연아, 진우도 우리를 버렸을까? 대답은 없었습니다. 민정은 자리에서 일어났어요. 진실을 확인해야 했습니다. 2025년 2월 25일 새벽 4시 민정은 긴급 전화를 받았습니다. 경찰이었어요. 정비소 사장 이상도가 출국 시도 중입니다. 지금 공항으로 오시겠어요? 바로 갑니다. 택시를 잡아탔습니다. 고속도로 위인 야경이 빠르게 스쳐 지나갔어요. 민정은 변호사에게 연락했습니다. 출국금지 신청 승인됐습니까? 네, 법원에서 어제 승인 떨어졌어요. 민정은 출국장 입구로 달려갔어요. 경찰들이 이상도를 붙잡고 있었습니다. 수갑이 채워졌어요. 이상도가 민정을 봤습니다. 얼굴이 일그러졌어요. 2년이. 경찰이 그를 제압했습니다. 이상도는 계속 소리쳤어요. 나 혼자 한 거 아니야. 박현숙이 시켰어. 돈도 그년이 줬고. 민정은 표정을 바꾸지 않았습니다. 이상도는 더 큰 소리로 외쳤어요. 한 명 더 있어. 진짜 뒤에 있는 놈이. 민정이 물었습니다. 누구죠? 이상도는 입을 다물었습니다. 경찰이 그를 연행했어요. 민정은 그 자리에 섰습니다. 한 명 더? 누구를 말하는 걸까요? 핸드폰이 울렸습니다. 또 발신자 미상의 문자였어요. 장부의 또 다른 페이지 사진이었어요. 더 많은 금액과 더 많은 날짜, 그리고 진우의 서명, 그리고 다시 문자 왔습니다. 이게 진짜 장부야. 남편이 다 알고 있었어. 민정의 손이 떨렸고 바닥에 주저앉고 말았습니다. 공항 바닥이 차가웠어요. 오전 8시. 민정은 남편 진우의 회사로 향했습니다. 12층 건물. 엘리베이터를 탔어요. 심장이 빠르게 뛰었습니다. 민정은 손을 들어 노크하려 했습니다. 그때 문이 열렸어요. 진우가 서 있었습니다. 그는 민정을 봤어요. 얼어붙었습니다. 수연아. 민정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김민정이에요. 진우는 뒤로 물러섰습니다. 민정이 사무실 안으로 들어갔어요. 진우는 책상 서랍을 열었습니다. 두꺼운 파일을 꺼냈어요. 이게 진짜 장부야. 민정에게 건넸습니다. 민정은 파일을 받아 열었어요. 페이지마다 숫자와 증거가 빼곡했습니다. 엄마의 비리예요. 회계 조작, 횡령 기록. 다 있어요. 민정은 페이지를 넘겼습니다. 그럼 문자로 온 장부는 뭐예요? 당신 서명이 있던 건? 진우가 말했습니다. 조작이에요. 나도 조사하고 있었어요. 엄마가 당신 사고를 계획했다는 걸 알았거든요. 근데 증거가 없었어요. 그래서 회사 장부를 뒤진 거예요. 이걸 모으는데 3년 걸렸어요. 민정은 진우를 봤습니다. 그의 눈엔 눈물이 고여 있었어요. 미안해. 지키지 못해서. 민정은 파일을 내려놓았습니다. 이걸 왜 진작 주지 않았어요? 당신이 살아있는지 몰랐어요. 혼수 상태로 1년 그 후엔 행방불명. 엄마는 당신이 죽었다고 했어요. 진우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나도 믿고 싶지 않았어요. 근데 시간이 지나면서 정말 죽은 건가 싶었어요. 민정은 돌아섰습니다. 더 이상 보고 싶지 않았어요. 증거는 법정에 제출하겠습니다. 당신 무혐의 증명에 도움이 될 거예요. 수연아. 민정이에요. 문을 나갔습니다. 진우는 사무실에 혼자 남았어요. 민정은 호텔방에 돌아왔습니다. 파일을 책상에 놓고 주저앉았어요. 손으로 얼굴을 감쌌습니다. 진우는 공범이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3년 동안 혼자 조사하면서도
민정을 찾지 않았어요. 포기했던 거죠. 민정은 반지를 만졌습니다. 수연아, 우리 남편은 약한 사람이었어. 그때 초인종이 울렸습니다. 권춘심과 오배달이었어요. 민정 씨, 괜찮아요? 민정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진우 씨 만났어요? 네. 권춘심이 물었습니다. 그래서요? 공범이었어요? 아니요. 하지만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오배달이 태블릿을 꺼냈어요. 온라인에 또 이상한 글이 올라왔어요. 민정님이 보험금 노리고 시모를 함정에 빠뜨렸다는. 신경 쓰지 마세요. 어차피 거짓말이에요. 민정은 일어섰습니다. 창밖을 봤어요. 법정에서 끝낼 거예요. 이제 일주일 남았어요. 권춘심이 민정의 어깨를 잡았습니다. 우리가 있잖아요. 민정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하지만 가슴 한쪽이 무너지는 느낌이었어요. 며칠 후 민정의 변호사가 긴급 전화를 걸어왔습니다. 큰일 났어요. 박준혁 씨가 진술을 번복했어요. 뭐라고요? 정비소 직원이요. 증언 안 하겠대요. 아니, 못 하겠대요. 민정은 택시를 잡았습니다. 박준혁의 집으로 향했어요. 낡은 빌라 2층. 초인종을 눌렀습니다. 대답이 없었어요. 박준혁 씨, 저 김민정이에요. 문이 열리고 박준혁이 나왔어요. 얼굴이 창백했습니다. 눈 밑에 멍이 들어 있었어요. 무슨 일이에요? 박준혁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못해요. 증언 못해요. 왜요? 약속했잖아요. 어제 밤에 사장이 시킨 사람이 우리 집에 찾아왔어요. 박준혁의 손이 떨렸습니다. 제 여동생 사진을 보여줬어요. 학교 가는 길 찍은 거요. 그리고 말했어요. 법정 가면 내 동생이 어떻게 되는지 알지? 민정의 입술이 굳었습니다. 경찰에 신고했어요? 못해요. 증거도 없고, 그리고 사장은 이미 구속됐잖아요. 누가 시킨 건지 몰라요. 박준혁은 문을 닫으려 했습니다. 민정이 문을 잡았어요. 제가 보호해 드릴게요. 경찰도 변호사도. 민정 씨. 박준혁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저도 살고 싶어요. 그리고 제 동생도 지켜야 해요. 미안해요. 문이 닫혔습니다. 민정은 복도에 혼자 섰어요. 그날 저녁 더 큰 소식이 왔습니다. 보험사 조사관 김태수도 연락이 끊겼어요. 회사를 그만뒀다고 했습니다. 주소지도 옮겨서 찾을 수 없었습니다. 민정은 호텔방에 앉아 있었습니다. 증인 둘이 사라졌어요. 남은 건 권춘심뿐이었습니다. 핸드폰이 울렸습니다. 권춘심이었어요. 춘심 씨, 지금 어디세요? 집이요. 근데 민정 씨,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누가 집 앞에서 지켜보고 있어요. 오전부터요. 차에 앉아서 계속. 지금 나가지 마세요. 제가 경찰 보낼게요. 전화를 끊고 112에 신고했습니다. 하지만 가슴이 무너졌어요. 그들이 권춘심까지 위협하고 있었습니다. 변호사에게 전화했습니다. 증인 3명 중 2명이 사라졌어요. 권춘심 씨도 위협받고 있고요. 이건 조직적인 방해예요. 누가 배후에 있는 거예요? 모르겠어요. 민정은 전화를 끊었습니다. 창밖을 봤어요. 서울 야경이 보였습니다. 화려했지만 민정에겐 차갑게만 느껴졌어요. 다음 날 법원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증인 증언이 불충분하다는 피고 측 주장이 받아들여졌습니다. 재판이 2주일 연기됩니다. 왜요? 증인 출석 확약이 필요하대요. 지금 상태로는 재판 진행이 어렵다고. 민정은 법원 복도에 주저앉았습니다. 사람들이 지나갔어요. 하지만 민정은 보지 못했습니다. 3년.
모든 걸 준비했어요. 증거를 모으고 증인을 찾았어요. 하지만 한순간에 무너졌습니다. 발신자 미상 문자가 또 왔어요. 포기해. 당신은 이길 수 없어. 민정은 핸드폰을 던져버렸습니다. 바닥에 부딪혀 화면이 깨졌어요. 오배달이 달려왔습니다. 민정님, 민정을 일으켜 세웠어요. 민정은 고개를 떨궜습니다. 끝났어요. 다 끝났어요. 아니에요. 아직 권춘심 씨 있잖아요. 권춘심 씨도 위협받고 있어요. 제가 사람들을 위험에 빠뜨리고 있어요. 오배달이 민정의 어깨를 잡았습니다. 민정님, 정신 차려요. 지금 포기하면 정말 끝나요. 민정은 눈물을 흘렸습니다. 3년 만에 처음이었어요. 너무 힘들어요. 혼자서는 못하겠어요. 오배달이 민정을 안았습니다. 혼자 아니에요. 제가 있잖아요. 그날 밤 민정은 서진의 묘에 갔습니다. 서진의 비석 앞에 섰어요. 어머니, 저 실패했어요. 무릎을 꿇었습니다. 증거도 모았고 증인도 찾았는데 다 무너졌어요. 제가 약했어요. 반지를 꺼내 손바닥 위에 올려놓았어요. 어머니가 말씀하셨죠. 복수하되 괴물이 되지 말라고. 근데 이제 복수도 못할 것 같아요. 바람이 불고 나뭇잎이 흔들렸어요. 민정은 고개를 들었습니다. 비석에 새겨진 서진의 이름이 달빛에 비쳤어요. 최서진. 1963년부터 2025년까지 사랑으로 살았고 용서로 떠나다. 민정은 반지를 다시 목에 걸었습니다. 천천히 일어섰어요. 아직 끝나지 않았어요. 묘지를 나왔습니다. 어둠 속에서도 민정의 발걸음은 흔들리지 않았어요. 민정은 호텔방에 혼자 앉아 있었습니다. 불을 켜지 않았어요. 어둠 속에서 창밖만 바라봤습니다. 서울의 불빛들이 반짝였지만 민정의 눈엔 아무것도 들어오지 않았어요. 책상 위엔 서진의 영상 유언이 담긴 노트북이 놓여 있었습니다. 민정은 노트북을 열었어요. 영상을 재생했습니다. 서진의 얼굴이 화면에 떴습니다. 민정아, 이 영상을 보고 있다면 넌 아마 가장 힘든 순간을 겪고 있을 거야. 민정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습니다. 복수는 내 권리야. 하지만 그 끝에서 내가 무너지는 건 원하지 않아. 기억해. 복수가 끝나면 증오도 내려놓아야 해. 영상이 멈췄습니다. 민정은 화면을 만졌어요. 서진의 얼굴을 쓰다듬었습니다. 어머니, 저 어떻게 해야 해요? 대답은 없었습니다. 민정은 반지를 꺼냈어요. 손바닥 위에 올려놓고 한참을 들여다봤습니다. SJ, 수연과 진우, 수연아. 민정은 작게 중얼거렸습니다. 우리 왜 이렇게 됐을까? 사랑한다고 믿었는데, 행복할 수 있다고 생각했는데, 눈물이 반지 위로 떨어졌습니다. 내가 원한 건 뭐였어? 복수? 아니면. 민정은 고개를 들었습니다. 거울 속 자신을 봤어요. 3년 전 한수연의 모습은 없었습니다. 지금 거기 있는 건 김민정. 복수를 위해 살아온 사람. 나는 누구지? 그날 새벽 민정은 증거 파일들을 꺼냈습니다. 하나씩 펼쳤어요. 알약 사진, 보험 서류, 정비소 영수증, 카톡 캡처, 녹취록. 모든 증거가 완벽했습니다. 하지만 증인이 없으면 소용없었어요. 민정은 파일들을 책상에 쌓았습니다. 그리고 그 위에 반지를 올려놓았어요. 이게 다였어. 3년이. 고개를 떨구고 손으로 얼굴을 감쌌어요. 그때 핸드폰이 울렸습니다. 권춘심이었어요. 춘심 씨, 지금 몇 시인데? 민정 씨, 저 법정 갈 거예요. 뭐라고요?
집 앞에서 지켜보던 사람, 경찰이 쫓아냈어요. 근데 생각해 봤어요. 제가 도망치면 정말 끝나는 거잖아요. 권춘심의 목소리는 떨렸지만 단호했습니다. 제가 그날 밤 봤어요. 수연 씨 쓰러진 거, 피 흘리는 거, 그걸 못 본 척 할 수 없어요. 민정의 가슴이 뛰었습니다. 춘심 씨, 저도 무서워요. 근데 더 무서운 건 아무것도 안 하고 사는 거예요. 제가 법정에서 증언할게요. 민정은 눈물을 닦았습니다. 고마워요. 고마긴요. 사람 살리는 건 당연한 거죠. 전화가 끊어졌습니다. 민정은 핸드폰을 내려놓고 창밖을 봤습니다. 동쪽 하늘이 밝아지고 있었어요. 민정은 일어서서 증거 파일들을 다시 정리했어요. 반지를 목에 걸고 거울 앞에 섰어요. 한수연, 자신에게 말했습니다. 너는 복수를 원했어. 맞아. 근데 그게 다가 아니었잖아. 너는 살고 싶었어. 아기를 낳고 싶었고 행복하고 싶었어. 거울 속 눈을 똑바로 봤습니다. 김민정, 이번엔 자신의 이름을 불렀어요. 너는 복수를 위해 태어났어. 근데 복수가 끝나면 그 후엔? 민정은 서진의 말을 떠올렸습니다. 마지막 10%는 용서에 써라. 용서. 민정은 작게 웃었습니다. 쓴웃음이었어요. 아직은 아니야. 아직 끝나지 않았어. 민정은 검은색 정장으로 옷을 갈아입고 거울 앞에서 자세를 바로 잡았습니다. 핸드폰으로 변호사에게 문자를 보냈습니다. 재판 준비 계속합니다. 권춘심 씨 증언 확보했습니다. 오배달에게도 연락했어요. 영상 하나 더 부탁해요. 제목, 진실은 숨길 수 없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진우에게 문자를 보냈습니다. 장부 고맙습니다. 법정에서 쓰겠습니다. 민정은 핸드폰을 내려놓고 창밖을 봤어요. 어머니, 제가 끝까지 해볼게요. 그리고 끝나면 용서도 생각해 볼게요. 방을 나섰습니다. 밖으로 나가자 아침 공기가 차가웠어요. 하지만 민정은 추위를 느끼지 못했습니다. 다시 싸울 준비가 됐으니까요. 2025년 3월 5일 오전 9시 민정의 호텔방에 권춘심, 오배달이 책상 앞에 모였습니다. 노트북 화면엔 증거 파일들이 정리돼 있었어요. 변호사도 화상으로 참여하고 있었습니다. 증인이 한 명밖에 없어요. 변호사가 말했습니다. 권춘심 씨 증언만으로는 약해요. 박준혁 씨나 김태수 씨가 돌아오지 않으면 민정이 끼어들었습니다. 증인이 없어도 증거는 있어요. 물증만으로 충분합니다. 그리고 민정은 오배달을 받습니다. 온라인 여론도 우리 편이에요. 오배달이 태블릿을 꺼냈습니다. 제 영상 조회수 100만 넘었어요. 댓글도 9만 개. 대부분이 민정님 지지예요. 화면을 보여줬어요. 댓글들이 빠르게 올라오고 있었습니다. 진실을 밝혀라. 끝까지 응원한다. 법정에서 이기길. 변호사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여론은 좋아요. 하지만 법정은 달라요. 증거의 신빙성을 입증해야 해요. 그래서 제가 준비했어요. 민정은 파일 하나를 열었습니다. 포렌식 분석 보고서였어요. 모든 증거의 포렌식 분석 완료했어요. 메타데이터, 음성 진위, 필적 감정. 법정에서 이해 제기 못해요. 변호사의 눈빛이 바뀌었습니다. 이 정도면 가능할 수도 있어요. 권춘심이 손을 들었습니다. 제 증언은 어떻게 준비해요? 있는 그대로 말씀하시면 돼요. 그날 밤 본 것, 들은 것, 진실만 말하면 돼요. 알겠어요. 오배달이 말했습니다. 저도 법정 취재하겠어요. 실시간 중계는 안 되지만 끝나는 즉시 영상 올릴게요. 민정은 세 사람을 봤습니다.
고마워요, 모두. 그때 민정의 핸드폰이 울렸습니다. 진우였어요. 민정은 전화를 받았습니다. 여보세요. 수연아. 아니, 민정 씨. 진우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법정에 제가 증인으로 나가겠어요. 민정의 눈이 커졌습니다. 뭐라고요? 장부만 주는 건 부족해요. 제가 직접 설명해야 해요. 엄마가 어떻게 회사 돈을 빼돌렸는지, 어떻게 당신을 모함했는지, 제가 다 증언하겠어요. 민정은 잠시 말이 없었습니다. 진우가 계속 말했어요. 3년 동안 아무것도 못했어요. 비겁했어요. 하지만 이제라도 제대로 하고 싶어요. 위험해요. 그쪽에서 가만 안 둘 텐데. 알아요. 근데 더 이상 도망치고 싶지 않아요. 진우의 목소리가 단호했습니다. 제가 해야 할 일이에요. 민정은 눈을 감았습니다. 그리고 말했어요. 고맙습니다. 전화를 끊었습니다. 권춘심이 물었어요. 누구였어요? 남편이요. 증인으로 나서겠대요. 오배달이 주먹을 쥐었습니다. 완벽하네요. 증인 둘, 물증 완벽, 여론 지지. 이제 시모 측은 도망갈 곳 없어요. 하지만 민정은 조심스러웠습니다. 아직 끝난 게 아니에요. 그쪽도 마지막 수를 쓸 거예요. 변호사가 말했습니다. 재판은 일주일 후에요. 3월 12일. 그때까지 모든 준비 완료해야 해요. 알겠습니다. 회의가 끝났습니다. 오배달과 권춘심이 나가고 민정은 혼자 남아 창밖을 봤습니다. 일주일. 3년을 기다렸는데 이제 일주일만 남았어요. 민정은 반지를 만졌습니다. 수연아, 조금만 더 기다려. 곧 끝나. 그날 저녁 민정은 서진의 묘를 다시 찾았습니다. 꽃을 한 다발 들고 갔어요. 비석 앞에 놓았습니다. 어머니, 일주일 후면 재판이에요. 준비 다 됐어요. 제가 이기면 그때 생각해 볼게요. 용서를요. 민정은 일어섰습니다. 묘지를 나가는 길에 핸드폰이 울렸어요. 발신자 미상. 문자였습니다. 법정에서 보자. 내가 이길 거라고 생각하지 마. 민정은 문자를 지웠습니다. 대답하지 않았어요. 필요 없었으니까요. 일주일 후면 알게 될 테니까요. 2025년 3월 12일 서울중앙지방법원 오전 9시 복도는 사람들로 가득했습니다. 검은색 정장을 입은 민정은 변호사와 함께 법정으로 향했어요. 목에 걸린 반지가 걸음에 맞춰 흔들렸습니다. 법정 입구에서 시어머니 박현숙과 마주쳤어요. 박현숙은 민정을 보고 비웃었습니다. 끝까지 가보자고. 내가 이길 거라고 생각하지 마. 민정은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지나쳤어요. 하지만 그 순간 박현숙의 시선이 민정의 목걸이에 멈췄습니다. 저건. 민정은 멈춰섰습니다. 천천히 돌아봤어요. 박현숙의 눈이 커졌습니다. 저건 수연이 반지야. 복도가 조용해졌습니다. 사람들이 멈춰 섰어요. 박현숙이 다가왔습니다. 어떻게 내가 가지고 있어? 그건 수연이가 죽을 때 끼고 있던. 말이 끊어졌습니다. 깨달은 거예요. 민정이 박현숙을 똑바로 봤습니다. 맞아요. 수연이 반지예요. 제가 한수연이니까요. 박현숙이 뒤로 휘청거렸습니다. 신민지가 엄마를 붙잡았어요. 그럼 넌 죽지 않았어요. 3년 동안 살아서 이 순간을 기다렸어요. 민정은 법정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박현숙은 그 자리에 얼어붙어 있었어요. 재판장이 입장하고 방청석이 조용해졌어요. 민정은 원고석에 앉았습니다. 피고인석엔 박현숙, 신민지, 이상도가 앉아 있었어요. 재판을 시작하겠습니다. 증거 제출이 시작됐어요.
피고인 박현숙은 2022년 11월 4일 피해자에게 유산 유도제를 복용하도록 강요했습니다. 화면에 알약 사진이 떴습니다. 피고인은 같은 달 5일 신우정 비서사장 이상도와 공모하여 피해자의 차량 브레이크 오일 라인을 고의로 파손했습니다. 카톡 캡처가 화면에 떴어요. 오일 라인에 실리콘 막음질했음. 2주일 안에 터짐. 방청석에서 탄식이 나왔습니다. 피고인은 보험금 5억 원을 목적으로 피해자의 사망을 계획했습니다. 보험 서류가 제출됐습니다. 수익자 변경 신청서, 박현숙의 서명, 보험사 녹취록이 재생됐어요. 수익자 바꿔주세요. 안 그러면 큰일 날 줄 아세요? 박현숙의 목소리였습니다. 방청석이 웅성거렸어요. 재판장이 증인 신문을 시작했습니다. 첫 번째 증인 권춘심. 2022년 11월 7일 밤 목격한 내용을 말씀해 주세요. 권춘심이 증인석에 섰습니다. 손이 떨렸지만 목소리는 단호했어요. 경비 순찰 중이었습니다. 골목에서 수연 씨가 쓰러져 있는 걸 발견했죠. 피를 많이 흘리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바로 119에 신고했습니다. 그 외에 목격한 게 있습니까? 편의점 비닐봉지가 바닥에 있었어요. 엽산제 통이 굴러져 있었고요. 그리고 권춘심이 신민지를 봤습니다. 멀리서 도망가는 여자를 봤어요. 뒷모습이었지만 체격이 저분이랑 비슷했습니다. 신민지가 고개를 떨궜습니다. 그리고 수연 씨 핸드폰이 깨져 있었어요. 제가 주워서 보관했죠. 권춘심은 증거물로 제출된 핸드폰을 가리켰습니다. 두 번째 증인 진우. 남편이 증인석에 섰습니다. 민정은 그를 봤어요. 진우는 떨리는 손으로 선서를 했습니다. 피고인 박현숙의 비리에 대해 알고 계신 내용을 말씀해 주세요. 진우가 파일을 꺼냈습니다. 회사 장부였어요. 시모는 3년 동안 회사 자금 2억 원을 횡령했습니다. 이 장부에 다 기록돼 있어요. 그 돈 중 일부가 정비소 사장에게 넘어갔고 보험 설계사에게도 갔어요. 화면에 장부 페이지들이 떴습니다. 날짜, 금액, 용도 모두 명확했어요. 왜 이제야 제출하셨습니까? 진우의 눈에 눈물이 맺혔습니다. 겁이 났어요. 엄마한테. 그리고 제 아내를 지키지 못한 게 부끄러웠어요. 3년이 걸렸지만 이제라도 진실을 말하고 싶었어요. 진우는 민정을 봤습니다. 수연아, 미안해. 민정은 고개를 돌렸습니다. 보고 싶지 않았어요. 피고인 신문. 박현숙이 증인석에 섰습니다. 검사가 물었어요.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유산 유도제를 제공했습니까? 아니요. 브레이크 조작을 지시했습니까? 아니요. 보험금을 노렸습니까? 아니요. 박현숙이 소리쳤습니다. 다 조작이에요. 전현이 우리 집안 망하게 하려고 꾸며낸 거라고요. 재판장이 박현숙을 제지했습니다. 피고인 진정하세요. 하지만 박현숙은 멈추지 않았어요. 가난한 년이 돈 노리고 우리 아들한테 붙었잖아요. 이제 와서 피해자 코스프레 하지 마. 방청석이 술렁였습니다. 재판장이 망치를 두드렸어요. 피고인, 발언을 자제하십시오. 박현숙은 주저앉았습니다. 얼굴을 손으로 가렸어요. 최후 변론하세요. 민정의 변호사가 일어섰습니다. 이 사건은 단순한 가정 내 갈등이 아닙니다. 계획적이고 조직적인 살인 미수입니다. 피고인들은 피해자의 생명을 돈으로 환산했고 그 돈을 위해 사람을 죽이려 했습니다. 변호사는 민정을 봤어요. 하지만 피해자는 살아남았습니다. 3년이라는 시간 동안 증거를 모으고 진실을 밝히기 위해 여기 섰습니다. 재판장님, 정의를 실현해 주십시오. 재판장이 판결문을 펼쳤습니다. 법정이 숨죽였어요.
피고인 박현숙, 징역 12년. 피고인 신민지, 징역 5년. 피고인 이상도, 징역 8년. 보험 설계사, 징역 3년. 방청석에서 박수가 터졌습니다. 민정은 눈을 감았어요. 반지를 꽉 쥐었습니다. 끝났습니다. 2025년 9월 1일 세봄재단 개관식. 강남구의 작은 건물 1층 로비에 세봄재단 현판이 걸려 있었습니다. 의료사고 피해자 지원, 법률 상담, 심리치료. 서진의 유산 중 10%로 만든 재단이었어요. 민정은 현판 앞에 섰습니다. 검은색 정장 대신 밝은 베이지색 블라우스를 입고 있었어요. 목엔 여전히 반지가 걸려 있었습니다. 하객들이 모여 있었어요. 의료진, 변호사들, 피해자 가족들, 그리고 권춘심과 오배달도 있었습니다. 민정이 마이크 앞에 섰습니다. 세봄재단을 찾아주셔서 감사합니다. 목소리는 차분했습니다. 3년 전 저는 한수연이었습니다. 의료사고가 아니라 계획된 범죄의 피해자였죠. 혼수 상태로 1년을 보냈고 모든 것을 잃었어요. 사람들이 조용히 들었습니다. 하지만 한 분이 저를 구해주셨어요. 최서진 이사장님. 그분은 제게 새 생명을 주셨고 복수할 힘을 주셨어요. 그리고 마지막 가르침을 주셨죠. 민정은 잠시 말을 멈췄습니다. 복수가 끝나면 용서하라고. 그래야 진짜 자유로워진다고. 민정은 반지를 만졌습니다. 이 재단은 그 가르침을 실천하는 곳입니다. 피해자들이 정의를 찾고 치유받고 다시 살아갈 수 있도록 돕겠습니다. 박수가 터졌습니다. 민정은 고개를 숙여 인사했어요. 개관식이 끝나고 민정은 안내데스크로 갔습니다. 권춘심이 앉아 있었어요. 재단 상담원이 된 그녀는 밝은 미소를 지었습니다. 민정 씨, 오늘 상담 신청자가 벌써 5명이에요. 춘심 씨 덕분이에요. 말솜씨가 좋으시니까. 에이, 제가 뭘. 권춘심은 웃으며 상담 일정표를 보여줬어요. 첫 번째 분은 교통사고 피해자 가족이시고요. 두 번째는 산재사고. 민정은 일정표를 받았습니다. 한 명 한 명 꼼꼼히 봤어요. 모두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이었습니다. 오배달이 카메라를 들고 들어왔습니다. 민정님, 홍보 영상 촬영 시작할게요. 고마워요. 오배달은 재단의 무료 홍보 담당이 됐어요. 그의 채널 구독자는 이제 30만 명이었습니다. 오후 5시, 민정은 재단 옥상에 올라갔습니다. 석양이 지고 있었어요. 민정은 주머니에서 반지를 꺼냈습니다. 목걸이에서 빼낸 것이었어요. 수연아. 혼잣말처럼 중얼거렸습니다. 이제 놓아줄게. 복수도 증오도 다. 민정은 재단 정원에 있는 작은 나무 한 그루 아래로 갔습니다. 서진이 생전에 심었던 목련나무였어요. 민정은 삽을 들고 땅을 팠습니다. 반지를 넣었어요. 천천히 흙을 덮었습니다. 손을 털고 일어서서 나무를 봤어요. 내년 봄이면 꽃이 필 거예요. 하얀 목련꽃. 어머니, 제가 해냈어요. 이제 저도 살아볼게요. 그때 권춘심이 손을 흔들며 불렀습니다. 민정 씨, 첫 상담자 오셨어요. 민정은 웃으며 손을 흔들었습니다. 건물 안으로 들어가 상담실 문을 열었습니다. 중년 여성이 앉아 있었어요. 눈물을 흘리고 있었습니다. 안녕하세요. 세봄재단 대표 김민정입니다. 민정은 여성 옆에 앉았습니다. 손을 잡았어요. 무슨 일이세요? 천천히 말씀해 주세요. 여성이 고개를 들었습니다. 제 남편이 산재 사고로 혼수 상태예요. 회사는 책임 회피하고. 민정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도와드릴게요. 제가 겪었던 일이거든요. 여성의 눈에서 희망이 보였습니다. 정말
도와주실 수 있어요? 네. 끝까지 함께 할게요. 상담이 끝나고 저녁 8시. 민정은 사무실에 혼자 앉아 있었습니다. 창밖으로 서울 야경이 보였어요. 6개월 전과 똑같은 야경이었지만 이젠 달라 보였습니다. 노트북을 열어 일기를 썼습니다. 오늘 재단 첫날 5명을 상담했다. 모두 나처럼 힘든 사람들이었다. 하지만 이제 혼자가 아니다. 우리가 있다. 복수의 끝엔 나 자신이 있었다. 증오가 아니라 용서, 분노가 아니라 치유. 나는 이제 한수연도 김민정도 아닌 그냥 나다. 어머니 고마웠어요. 그리고 수연아, 이제 편히 쉬어. 민정은 일기를 닫고 자리에서 일어났어요. 불을 끄고 사무실을 나섰습니다. 복도에서 권춘심과 오배달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저녁 먹으러 가요. 오늘은 제가 쏠게요. 민정은 웃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세 사람은 엘리베이터를 탔습니다. 새로운 시작은 언제나 용서에서 시작된다. 한수연의 이야기가 끝났습니다. 3년이라는 시간 동안 그녀는 죽음에서 살아났고 복수를 완성했으며 마침내 용서에 이르렀습니다. 하지만 이건 단순한 복수극이 아니었어요. 이건 한 사람이 다시 살아가는 법을 배우는 이야기였습니다. 누군가는 묻겠죠. 복수가 옳은 걸까요? 용서해야 할까요? 정답은 없습니다. 사람마다 상황마다 다를 테니까요. 하지만 한 가지는 분명합니다. 복수든 용서든 그 선택은 오직 피해자의 것이라는 거예요. 한수연은 복수를 선택했습니다. 하지만 복수 후에 멈추지 않았어요. 증오에 갇히는 대신 그 경험을 다른 사람을 돕는 힘으로 바꿨습니다. 그게 진짜 승리였던 거죠. 여러분 중에도 혹시 힘든 일을 겪고 계신 분이 있다면 기억해 주세요. 당신은 혼자가 아닙니다. 포기하지 마세요. 그리고 언젠가 그 아픔이 다른 누군가를 구하는 힘이 될 수 있다는 걸 믿어주세요. 오늘 이야기가 여러분에게 작은 위로가 됐기를 바랍니다. 수연에게 전하고 싶은 이야기가 있으시면 댓글로 남겨주세요. 여러분의 한마디가 더 많은 분들께 힘과 용기가 될 수 있습니다.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사열라이프였습니다.